자, 이제는 고대 아테네의 소피스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피스트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데 저런데 많이 들으셨죠? 이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은 아테네에서 정치가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면 잘 먹힌다, 이 기술을 가르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어떻다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어떤 식으로 네가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혹 간다, 이런 기술을 가르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으로 보면은 유모씨 같은 분이 어떻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진리가 뭐든 간에 네 말을 따르게 된다라는 학원을 차린 그런 개념입니다. 어쨌든 소피스트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피스트는 철학적 이론 체계라기보다는 그릇된 정신적 태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진리가 뭔지를 발전시킨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현실에 적합한 어떤 태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이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한 것이 아니고 학문을 통해서 돈과 명예를 추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을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진리보다는 돈과 명예를 위해서 했다, 혹은 학문을 돈과 명예를 위해서 이용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좀 더 우월하게 보이도록 그러한 수단으로서 학문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TV에 보면 어떤 상황이 바뀌는 데 따라서 어떤 대학교 교수다, 이런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그게 맞도록 자기가 과거에 A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B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가끔 있죠.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이 소피스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확실히 이들의 관심은 객관적인 원리나 진리의 추구가 아니라 실용적인 사익의 추구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에 이롭고 해로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인기를 얻으려는 그러한 태도에 불과했다라면서 이 책에서는 소피스트를 상당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피스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 프로타고라스하고 고르기아스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BC 5세기 중엽에서 활동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은 어떤 걸 주장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 유명한 인간이 만물의 죽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기준이다, 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인간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이때 인간은 개개인의 인간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앞에 개개의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세상의 기준은 바로 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마다 기준은 다 다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준은 지가 그냥 그 기준이 맞으면 그렇게 살면 돼,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할 때 이 인간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인간, 이렇게 봤을 때는 좀 달라집니다. 소피스트가 앞에 봤던 상대주의적이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인간을 보편적인 인간으로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일반적인 소피스트하고는 좀 충돌하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라고 했을 때 이 인간을 일반적인 인간으로 바꾸면 결국에는 얘들은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진리가 있는 개념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인간이라는 것은, 이 소피스트 말했던 인간이라는 것은 개개의 인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에 진리는 없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너의 진리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한 사회나 한 국가는 그야말로 개판이 될 수가 있겠죠. 이 소피스트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런데 그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게 이제 법 철학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한 국가의 법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보면 우리나라하고 중국의 법이 있는데, 혹은 북한의 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소피스트들은 어떻게 이해하느냐? 특히 프로타고라스는 이러한 법들은 북한법은 좀 이상하고 중국법은 좀 북한보단 덜 이상하지만 이상하고 우리나라 법은 좀 괜찮아. 이런 식의 어떤 관점은 안 맞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간은 만물의 척도듯이 모든 사회는 그 사회 나름대로의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사회나 국가 간의 법을 비교할 때는 더 낫다 못하다의 법이 아니고 그 사회에서 그 법이 유용할 뿐이기 때문에 그런 법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북한에 필요하기 때문에 법을 만들 거고 중국은 중국에 필요하기 때문에 법을 만든 거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법이 만들어진 거지 더 우월하고 더 열등한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개인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나쁜 사람이 있고 부패를 많이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너는 나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의견도 맞아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하지만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상대주의고 법을 이렇게 보고 있다 하더라도요. 법을 그렇기 때문에 막 어겨 이런 말은 또 안 합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어느 개인의 의견이 다른 것보다 더 진정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전부 다가 객관적, 상대적이기 때문에 다 진리가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어느 한 놈의 견해가 다른 견해보다 우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오히려 개인은 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자기한테는 진리지만 다른 사람도 똑같은 견해를 갖고 있고 그 견해보다 지가 더 우월하진 않아요. 더 우월하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기준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가 다른 사람 견해보다 우월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이 함께 지키는 법은 진리가 개인마다 다르지만 그 개인은 함께 지키는 기준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극단적 상대주의이긴 하지만 사회나 국가의 법을 준수를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또 찬성을 하는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고르기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고르기아스는 원래 조금 허무주의, 앞에 나왔던 자연철학자에서 좀 허무주의에 약간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 소피스트에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논란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어떤 얘기를 했느냐 보면은요. 이 사람은 첫째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둘째는 존재하더라도 그걸 인식할 수 없다는 거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뒤에 설명을 보면 상당히 말이 어렵게 돼 있어서 이 설명 자체로만으로 이 글을 좀 이대로 이해하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잠깐 설명드리면 이 사람은 상대적인 겁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감각에 의해서 느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어떤 사물을 전부 다르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물에 대한 객관적인 건 존재하느냐? 없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보다 좀 더 고차원적인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이해한 대로 그냥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비록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완벽하게 존재하는 것 자체로 이해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하더라도 인식하는 건 힘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인식을 하더라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누구를 사랑하는 그런 감정이 있어서 말로 이렇게 전할 경우가 있잖아요. 친구를 통해서 전할 경우가 있잖아. 그러면은 그 친구가 어떤 내가 마음을 둔 애한테 가서 내가 얘기하는 대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와서 다시 물어보면 그대로 얘기하긴 했는데 뉘앙스가 달라요.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이런 것처럼 실제 내가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걸 정확하게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인식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보편적인 진리는 존재하기가 어렵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법철학 가장 기본적인 단계까지 책으로 읽어봤습니다. 오늘은 일종의 실험을 하는 그런 방송이기도 한데요. 쉽지 않네요.
앞으로 그냥 제 설명은 최대한 줄이고 책에 있는 밑줄 친 것만 읽어가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봐준 분이 계시다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